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할 건데,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밀어넣는 곳에 이런 걸 추가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이브 시키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얘를 뭐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해볼 거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얘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걸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포스트 레포지토리 하고 bind by id가 있잖아요. bind by id 이렇게 하고 1번을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일단 저장을 먼저 하긴 해야 되니까 저장 다 끝나고 초기화 뭐 시키는 메시지 다음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얘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을 포스트로 받는 게 아니라 옵셔널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op 포스트 oq 옵셔널이니까 op 포스트를 할게요. 뭐 이렇게 받는다 치면, 자, 얘를 왜 옵셔널로 받냐? 자, 일단 find by id 해서 1번 조에서 왔을 때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옵셔널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있거나 하나 있거나, 다시 없거나 하나가 있거나 이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옵셔널로 받습니다. 이럴 때는. 자, 그래서 얘가 존재할 때 뭐 어떻게 처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포스트를 그냥 받을 수도, 그러니까 받으면 뭐 받는 경우라기보다는 포스트를 왜 안 받냐, 그냥 왜 옵셔널이 붙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하나만 존재하거나 없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옵셔널로 받는다. 그래서 옵셔널 뭐 is present 혹은 is empty 뭐 이런 걸로 이용해서 예외 처리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 구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셀렉하고 날라갔다가 들어왔는데, 자, 요거를, 자, 만약에 제가 요거를 할 때, 자, 지금은 잘 되는데, 자, 이게 왜 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다시 요거보다는 그러면, 자, 일단 저희가 요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를 생성자 함수를 한번 만들어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이전에 자바 배울 때 이렇게 세터를 이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데이터를 처리할 때 보통 어떻게 했어요? 자,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처리도 했었죠. 자, 가령 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자, 요거 타이틀이랑 컨텐츠 요 두 개가 필요하니까 여기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네, 포스트 하고, 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자, 스트링 타이틀, 스트링 컨텐츠 이렇게 하고, 자, 디스 타이틀, 자, 그 다음에 디스 컨텐츠. 자, 요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요렇게 만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제목, 자, 지금 내용까지 생겼으니까 이전에 뭐 제목까지만 할 수 있었다면 내용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세터 그냥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지금 빨간 줄이 뜨죠. 자, 일단 요거 이렇게 열고, 일단 요거는 요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얘를 한번 실행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요거를, 자, 여기 지금 빨간 줄이 뜨는 거 보이시죠? 네, 요게 왜 그러냐면, 자, 기본적으로 JPA에서는 기본 생성자를 하나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JPA 객체 생성 시 기본 생성자가 필수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 소리가 뭐냐면 저희가 원래 생성자 함수가 없으면 뭐 어떻게 됐어요? 얘를 정의해주지 않았을 때는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생성자 함수를 하나 무조건 만들어준다 했죠. 보이진 않지만 얘가 안 보이게 하나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에러가 계속 안 나다가 제가 명시적으로 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성자가 어떻게 돼요? 안 만들어지겠죠. 얘가 있으면 안 만들어지는 게 규칙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 사라져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유 때문에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JPNTT 객체를 생성할 때는 리플렉션을 이용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리플렉션이라는 게 저희 그 IOC 컨테이너 할 때도 그 기본적으로 근간이 되는 그 기술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리플렉션은 클래스 정보를 동적으로 분석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런타임 시에 클래스 정보에 접근해서 그걸 이제 동적으로 막 분석하고 막 객체도 만들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원래는 런타임 시에 하면 안 되는 건데 자바에서 그걸 지원을 해줍니다. 아무튼 뭐 그걸 통해서 이제 JPA가 그 객체를 생성해요. 근데 리플렉션으로 객체 생성할 때는 기본 생성자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리플렉션으로 객체가 생성할 수 없어서 JPA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따라서 이제 무조건 필요하다 뭐 이런 건데, 자, 아무튼 지금 빨간 줄이 이렇게 뜨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오류가 터진 거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게 없으면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다 한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객체 만들 때 세터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나중에 이제 배우는 빌더 패턴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성자 함수에서 애초에 만들 때 인자를 받아서 그냥 객체를 초기화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받을 때 저희가 이거를 생성자 함수를 따로 만들고,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기본 생성자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된다. 자, 근데 매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거 귀찮잖아요. 자, 요거 만드는 거 자체가 이러면 이제 빨간 줄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걸 만드는 거 귀찮잖아요. 의미도 없는 코드 같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좀 별로 뭔가 이렇게 눈에 굳이 막 이렇게 보이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내재된 옵션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요럴 때는 롬복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롬복에서 자, no argument construct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맨 위에다 할게요. 자, 요게 뭐냐면 인자 없는 생성자 함수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 적었던 그 인자 없는 기본 생성자 함수를 만들 때 요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요렇게도 쓰고 여기 all argument constructor도 쓰는 경우가 많은데, all argument constructor는 여기 있는 인자를 모두 다 매개 변수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id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걸 따로 만든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스트럭처 가면 여기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얘가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생성자 함수들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all argument constructor는 모든 인자를 매개 변수로 받는 버전이고요. no argument는 인자를 안 받는 기본 버전. 근데 지금 저희한테 all argument는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id를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게 저희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경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해결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생성자 함수로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엔티티를 초기화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자, 그래서 세터 대신에 생성자 함수로 이렇게 바꿔봤고요. 그리고 이쪽에 기본적으로 엔티티에는 생성자 함수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나는 에러를 이제 롬복 어노테이션으로 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게 두 가지로 여기서 작업을 하나 더 할 건데, 지금 이제 데이터를 뭐 조회하거나 데이터를 뭐 생성하거나 이런 로직이랑 데이터를 조회하는 로직을 좀 분리를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좀 실행할 수 있게 좀 나중에 좀 더 그 코드가 좀 길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분리를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아래에 워크1이랑 2를 만들게요. 지금 만드는 빈 객체 빈으로 등록된 요 그 베이스 이닛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러너 아래에 새로 만들어서, 자, void work1이랑 자, void work2 이렇게 두 개 만들 거고요. 자, work1에는 저희 원래 기존에 했던 애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워크 1으로 좀 옮길게요. 자. 자, 그리고 이 코드도 조금 더 간략하게 적으면 뭐 변수를 굳이 뺄 필요가 없다면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죠? 네. 그냥 얘를 어차피 변수로 넣었냐 그냥 통째로 넣었냐 차이니까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변수를 뭐 굳이 재활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자 넣어주고, 자 그럼 워크2도, 자 워크2에서는 이제 조회, 네, 요런 코드들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따로 좀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select from post where 쿼리로 날아가면 종국이 어떻게 되냐, id 뭐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뺀 거를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 끝나야지 여기서 처리되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셋업이 다 돼야지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블럭별로 처리를 하려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워크 1 이렇게 만들고 워크 2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얘를 나눈 이유는 가독성을 위해서 나눴고요. 가장 큰 건 사실 좀 읽기 편하게 하려고, 이제 좀 더 길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1은 생성 로직이고 워크2는 조회 로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